자, 지금 문제가 변수의 주소를 올바른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지 않은 예를 구현하래요. 아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int a 한 다음에 int 하고 p 한 다음 a. 변수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올바른 포인터 변수에 잘 저장한 거 맞죠? 그쵸? 왜냐? 지금 p는 뭐다? int를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int를 가리키고 이제 변수다. 그러니까 int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제 틀린 예를 구현하려 했으니까 약간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타입이 다르면 잘못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printf 한 다음에 p는 %d n 하고 b 다음 a한테 제가 200을 주겠습니다. 자, 원래 뭐 나와야 되죠? 200 나와야 되죠? 그쵸? 그쵸?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p가 아닙니다. p가 아니라 a의 주소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a의 주소로 뭐다? 간다. 가면 뭐가 나온다? 200이 나오겠죠. 그쵸? 결국 치환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의 주소로 간다. 그럼 가면 뭐가 나온다? 200이 나온다. 마치 우리가 철수네 집에 가면은 철수가 나오는 것처럼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쵸? 이렇게 실행하면 또 200 나왔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P랑 똑같잖아요. 네. 그쵸? 근데 대체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A가 지금 4평짜리 가리킨다고 해서 A라는 그 주소 자체가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아 백화점 면적이 크다고 해서 갤러리아 백화점 주소가 크지 않은 것처럼 주소는 어차피 균일화 돼 있어요. 8바이트로. 그러면 얘가 지금 8바이트 케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냐? 이게 붙은 순간 이건 무슨 변수? 포인터 변수가 되면서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가 됩니다. 8바이트는 모든 주소값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P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죠? A를 바라보고 있죠? 그쵸? 주소 저장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면 뭐가 나와야 되죠? A가 나오죠? 근데 실행해보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6이 나옵니다.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다시 한번. 딱 봐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제 P가 A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A를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가면은 A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장에 철순의 집 주소 가지고 철순의 집을 가면 철수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쵸? P도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찾아갔을 때 A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고 있죠. A에는 200이 들어있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마이너스 56이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얘기. 아마 여러분이 자세히 듣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인지 못 찾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가 아니라 자, 제 친구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한 100억대 자산가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자산을 관리해요. 자산을 관리해. 자, 그 친구 자산을 제가 관리한다 쳐볼게요. 자, 제 친구가 100억대 자산가인데 그 자산을 제가 관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쵸? 자, 근데 이제 서울에는요 서대문구 연희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 지하철이 없을 거예요. 없다고 만약에 설령 있어도 없다고 칠게요. 아마 없을 건데 근데 제가 우연히
우연히 거기에 이제 지하철이 뚫린다 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미리 한 5년 전에요. 이해되시나요? 역세권 비싸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제가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연희동에 지하철 들어온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주변에 굉장히 좋은 공터가 하나 있다. 적당한 땅이 있다.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지하철 미리 들어올 거니까 역세권 비싸니까 이 땅을 미리 사자. 내가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100억을 여기서 다 올인하면은 이 땅 살 수 있다. 우리 한번 모험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친구는 어떨까요? 친구는 저를 믿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인데 그거를 전부 올인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려줍니다. 자, 주소가 예를 들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52-3이라고 할게요. 이 땅 주소가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제가 그럼 너가 한번 이제 가봐라. 주소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다 땅을 이제 봤는데 여기 땅이 괜찮다 라고 해서 알려주면은 그 친구가 여기 가서 땅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겠죠. 주소 알려줬는데 왜 못 찾아가요? 안 그런가요? 당연한 거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간 거예요. 이 친구가 땅을 보고서 괜찮네. 우리 한번 여기다 인생을 걸어보자. 라고 해서 100억을 주고 이 땅을 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들려드린 얘기 중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소를 알려준 거는 어떤 좌표값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323이라고 해서, 이제 352-3이라고 해서 여기 이 전체가 352-3이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을 알려준 거죠. 이 좌표값이에요, 이 좌표값.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친구가 여기를 찾아옵니다. 이 좌표값대로. 그 다음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100억을 가지고서 몇 평을 살 수 있는지 알려줬나요? 그러니까 그 100억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요만큼 되는지 아니면 요만큼 되는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더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온전하게 가리키고 싶으면 좌표값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주소값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대체 몇 평짜리인지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아, 이게 몇 평에 몇 억이구나.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500평이라고 할게요. 500평에 이게 100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 땅 있는데 괜찮다 했는데 어떻게 100억을 다 맡겨요? 안 그런가요? 몇 평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1평에 100억이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때문에 망하는 거겠죠.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이게 왜 실패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스택이라 쳐볼게요. 스택 나라. 메모리 나라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스택이 깔리겠죠. 여기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A가 몇 평짜리다?
4평짜리다. 하나, 둘, 셋, 넷. 4평짜리 이렇게 4평짜리예요. 근데 이거 좀 더 내릴 수 있나? 좀 내려볼게요. 자, 여기 스택 나라 이렇게 깔리겠죠, A가? 네, 잘 보이시죠? 자, 4평짜리인데 지금 여기에 뭐가 저장돼 있죠? 200 저장돼 있죠? 그쵸? 200이 여기에 저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00이 어떻게 저장돼 있을까요? 컴퓨터는요, 여러분, 무조건 이진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저장되냐면,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겠죠? 영어가 1밖에 없으니까. 안 그런가요? 자, 얘는 지웁시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저장이 돼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200인지 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뭘 만들었다?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포인터 변수는 몇 칸짜리? 8칸짜리. 무조건 8칸짜리. 이게 여기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8칸짜리, 8칸짜리. 그럼 P에는 뭐가 저장돼 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칸 번호가요. 우리 아까 전에 막 엄청나게 큰 숫자, 엄청나게 큰 번호 봤죠? 14 하면서 뭐 좀 뭐 3, 2 이런 식으로 엄청 길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막 그렇게 큰 숫자 말고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이 칸을 끝에가 256이라고 해볼게요. 256. 그러니까 원래는 막 앞에 14 해가지고 엄청 막 붙었잖아요. 주소값이. 그쵸? 붙었는데 그 다 빼고 그냥 끝에만 256을 볼게요. 그럼 그 역할은 몇이 되죠? 257, 258, 259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변수에는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쵸? 변수에는 값이 무조건 한 개만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다면 여기에 이거 주소, 이거 주소, 이거 주소 해가지고 이 4개의 주소가 다 여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256만 딱 여기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실제로 A라는 변수는요, 칸을 몇 칸 쓰죠? 4칸을 씁니다. 256, 257, 258, 259. 여기도 좌표값 있고, 여기도 좌표값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 변수를 가리키면요, 자, 이 변수를 가리켰을 때, 여기에는요, 이 포인터, 지금 이 P가 A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쵸? 얘를 가리키면 몇 번째 칸의 주소를 저장해야 되죠? 이 4개 중에서 첫 번째 칸의 주소를 저장하면 되겠죠? 자, 어렵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위에 빨간 네모 얘가 아래 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4칸 주소를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 시작점만 알면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시작점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 청소를 간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 106, 107, 108, 109, 11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일 이제 여기 아파트 청소를 알바로 가요. 청소하러.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1동을 간다고 쳐볼게요. 101동을 청소하러 이제 가요. 내일. 그러면 여러분 101동부터 102, 103, 104, 105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면 101동만 외우고 가나요? 이게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나요? 그건 미련한 짓이죠. 왜 그런지 알겠죠? 설령 우리가 104동을 간다고 해도 뭐만 외우죠? 101동만 외워도 상관없죠? 어차피 옆에 얘 있는데 똑같아요. 다 외우는 건 뭐다? 미련한 짓이에요. 왜 굳이 여기까지 다 외우죠? 첫 번째만 알면 어차피 얘네들 딱딱 붙어있는데 안 그런가요? 여기 주소만 알면 된다는 거죠. 여기 주소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어차피 변수 안에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요, 이 주소는 뭘 가리키고 있다?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얘를.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무슨 뜻이다? P가 아니라 뭐다? 여기 적혀있는 256 이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다? 자, 여기 주소가 결국에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그럼 이 녹색 주소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하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겠죠. 여기 밑에는 뭐가 들어있다? 200이 저장돼 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건데 얘로 하면요, 이 차로 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이 캐릭터로 바꿨다 하더라도 갑자기 막 얘가 4바이트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8바이트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죠? 이제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다 라고 머릿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 P는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평짜리라고 생각하죠? 그쵸, 1평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기서 이 별표가 붙으면 이 P는 무조건 몇 바이트? 8바이트.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P는 무엇을 가리키는 변수? 그쵸, 주소인데 지금 뭘 가리키고 있죠? 그쵸, 1바이트짜리 공간. 근데 이렇게 하면요, 4바이트짜리 공간 가리키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1바이트죠. 자, 그러면 지금 P는 1바이트짜리 공간만 가리키는 녀석이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202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200이라는 이런 값을 온전히 가져오려면 총 몇 칸을 읽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칸을 다 읽어야지 20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야지 온전한 200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자기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오해하고 있죠? 그죠? 1바이트짜리 공간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녀석한테 이제 말합니다. 야, 너 거기 가서 데이터 좀 가져와봐 라고 하면은 얘는 거기서 몇 바이트짜리만 읽는다? 몇 칸만 읽는다? 한 칸만 읽는다. 여기 있는 값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을 가져오려면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리키는 공간이 한 칸이니까 아, 나는 여기만 읽어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타입을 똑같이 맞춰줘야지 얘가 온전한 값을 읽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가리키려면요, 그것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몇 칸인지까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어딨죠? 몇 평인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하죠? 뭔가를 가리키려면. 자,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시작점과 크기. 얼마나 크냐. 근데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한 개. 두 개 넣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넣습니다. 변수는 오로지 값을 한 개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구분한다? 변수를 이렇게 구분한다. 이게 사회적 약속입니다. 어차피 여기도 이 시작점밖에 못 넣어요. 대신에 우리가 간주하는 거죠. 자, 이렇게 띄어서 봤을 때 너는 이제 아마 시작점밖에 못 넣지만 이 변수 안에는요. 이해되시죠? 왜냐? 한 개밖에 못 넣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예를 들어 시작점이 256이라고 하면은 256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점밖에. 근데 대신에 앞에 붙어있는 게 뭐다? 너는 시작점으로부터 한 칸을 읽어오면 되고 너는 시작점으로부터 네 칸을 읽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P 안에 들어있는 공간의 크기는 뭐다? 1바이트짜리를 가리키고 P2를 찾아가서 간 곳엔 우리가 4칸을 읽어야 된다. 4바이트를 읽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변수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제 틀린 예가 됩니다.